네. 오늘 주말을 맞이하고 있고요. 푹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뭐 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어제 그니까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를 잘 버티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는 일단 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외국인들이 1조 가까이, 1조 넘는 금액을 팔아치우면서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당분간 3월 말까지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시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뻗어 올라가는 장세라기보다도 계속적인 그 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사실 선물 옵션 만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그 악재가 나왔죠. CPI도 조금 높아졌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PPI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PPI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되진 않아요. 근데 미국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중국에 다 매주를 하지 않고 미국 자체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2차전지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PPI가 높게 나온다는 것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어느 쪽에 물가 상승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PPI가 높게 나온 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또 유가도 다시 8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그 움직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하, 뭐 제가 뭐 좀 금리 인하가 연기될 수 있다. 뭐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깊어지는 모양새예요. 이러다가는 6월 달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금리 인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시점이 6월이 됐지, 뭐그 이슈가 됐지, 그게 이제 변수가 되긴 하겠죠. 앞으로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도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적어도 다음 주, 그 돌아오는 이번 주 장에, 다음 주죠. 다음 주 장에는 기진부진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장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사실은 그 선물 옵션 관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그 목요일 날 있잖아요. 목요일 이렇게 그 양봉으로 딱 마감을 풀 양봉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그 최고가인 이런 풀 양봉, 꽉 찬 양봉인 경우에는요. 다음 날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크 양봉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봉을 주니까 돌파를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돌파를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긴 했어요. 돌파를 하긴 했는데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를 한 상황에서 꽉 찬 양봉이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이용해요? 세력들이 이용을 합니다. 꽉 찬 양봉으로 쫙 뚫어놓고서 다음날에 딱 팔아치우는 외국인들은 이쪽 팔아치웠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물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거꾸로 있잖아요. 이렇게 꽉 찬 음봉이 나오는 경우 그쵸? 꽉 찬 음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끝났구나 이제 폭락이구나 하고 도망갈 수 있거든요. 뭐 매도에 매도가 나와요. 매도에 세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매도 꽉 찬 음봉이 나오고 나서 다시 뻗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꽉 찬 양봉이 나오나 꽉 찬 양봉이 나온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약간 페이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무리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반대로 꽉 찬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투매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반등세 보시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든지 추가 매수 하시든지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꽉 찬 양봉
꽉 찬 양봉, 꽉 찬 양봉, 다음 날에는 급락할 수 있다. 급락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뭐야?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꽉 찬 음봉이 나오면 다음 날이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팁으로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장은 일단은 조금 지지부진한 장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 장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이 나올 수 있느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오늘 이제 뭐 사실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0에서 60의 선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망가지고 끝나는 것이냐?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일단 오히려 좀 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조정 국면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플레이가 좋다. 그러면 장이 지지부진한다고 해서 다 못 가는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지난번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에서 큐버노이드 로봇 제가 이제 SBS 뉴스 기사를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로봇 관련주가 실제로 어제 금요일날 장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사믹 THK나 뭐 아진엑스텍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TPC 같은 경우들 이런 경우도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로봇주들이 조금 제 생각에는 다음 주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하면 어 로봇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로봇주. 예. 로봇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 로봇주는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RS 오토메이션, 뭐 모션제어, 그다음에 아진엑스텍, 삼익 THK, 그다음에 뭐 스맥, 그다음에 유진 로봇, 그다음에 뭐 인탑스, 뭐 이렌시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로봇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로봇 관련주를 뭐 코세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종목들 조금 근데 완성 로봇보다는 조금 부품 단들, 그러니까 감속기나 모션 제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 완성형 로봇 만드는 뭐 T로보틱스나 뭐 큐렉소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약간 부품단들, 약간 그 핵심 부품들 이런 쪽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이제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여줄 수는 있겠다.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고, 이제 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CX에 관련주, 네오셈 같은 종목들이 조금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영역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AI 관련주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셀바스 AI나 아니면은 뭐 마음 AI 같은 종목군들, 소프트웨어 관련주 있잖아요.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 더준비전이나 이런 관련주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솔트렉스가 뭐 금요일날 급등을 했으니까요. 뭐 그다음에 셀바스 AI. 그러니까 대체 AI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변곡점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술적 반등에 그쳐서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 저 밑바닥으로 갈지 그러니까 그 국면들이라서 AI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잘 손절가를 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한국컴퓨터, 이스트소프트 이런 기업들 AI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HBM 관련주들을 또 이렇게 저기 이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뭐 후공정 패키징, 삼성전자향 패키지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삼성전자향 패키지, 삼성전자향 HBM 관련주들 그런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 패키징 관련주들,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HBM은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이런 관련주들을 조금 더 보는 전략.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어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슈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CEO 젠슨 왕의 발표가 얘기를 할 때 발표했을 때 그냥 뭐 똑같은 얘기 다 아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으로 월요일날 화요일날 올랐다가 급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실 추격 매수 하기보다도 조금 트레이딩한 관점에서 보시고 일단은 무리하게 따라붙지는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AI 쪽은 그래도 조금 이슈가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길게 보는 전략을 끌고 가신다고 하면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미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 급등, 한성화성 급등. 아직 급등 안 한 게 있다면 뭐죠? 애경 케미칼. 애경 케미칼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움직였고 이제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좀 유명하다 할 수 있는 것도 애경 케미칼도 그 역할이 있고요. 저 좀 큰 종목이라 하면 대주전자재료가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죠. 바닥을 찍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일진등기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나머지 종목군들은 음, 조금 뭐 삼성 SDI의 4680이나 뭐 4695 관련된 엄청난 배터리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상신 EDP 같은 종목들이나 뭐 금양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고 한다면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들을 조금 컨택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그 중국 규제가 또 시작이 됐어요. 미중 조선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삼성중공업이나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HD 현대 조선해양 이것도 어,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기자재 관련주도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 역사적인 어떤 이제 그 만원 돌파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관련주에서는 뭐 이미 많이 움직였던 뭐 에이라지닉스 이런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좀 스몰캡 종목으로 보면 이제 i3 시스템 같은 종목들, 그래서 여기서 센서 관련주들, 그 다음에 S&T 모티브 이제 이거는 좀 거래량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 이제 뭐 추천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애매하지만 뭐 이런 종목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T 모티브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거리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것들 빼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중에서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나마 좀 완성형 로봇 쪽에서도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SPG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SPG도 잘 보는 전략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방사는 조금 뭐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좀 어려운 자리라 일단은 좀 스몰캡 종목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여기서는 안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 뭐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뭐 우주 관련주도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런 것들도 뭐 HD 현대 같은 종목들 뭐 데모 요실 이런 종목들 한번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다음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반짝 이슈를 받다가 이제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이슈가 별로 이렇게 없다 그러면 사그러지고 다시 제약 바이오가 뜰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부진하다고 하면은 반도체보다는 나머지 종목군들이 움직일 거예요. 바이오 쪽은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이슈가 나왔다. 네? 컨퍼런스에서
큰 빅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고, 바이오가 조금 이제 좀 사그러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건 모르는 건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AI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뭐 5년 만에 대면 미팅을 하고 여러 가지 유명한 AI 뭐 양자 컴퓨팅, 우주 관련 모든 기업도 나와서 반도체 기업 나와서 뭐 이제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 건데 글쎄요 빅 이슈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저는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반짝 움직임을 보여주고 다시 사그러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장 자체는 일단 지지부진하고 미국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악재, CPI 악재, PPI 악재, 유가 악재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발 조정 이어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900달러 깨지고 있고 나스닥도 좀 대롱대롱 걸리는 모습이라 엔비디아발 컨퍼런스에서 좋은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정이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은 그 혹시 모를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이 높은 분들은 조금 선제적인 어떤 그 물량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키포인트는 보다 지지부진의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 지지부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바이오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엔비디아발 컨퍼런스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반도체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발 컨퍼런스는 언제냐? 엔비디아발 컨퍼런스는 도대체 언제냐? 어, 일단은 그 19일부터로 제가 알고 있어요. 18일부터, 현지 시각으로는 18일부터 되는 거죠. 18, 미국 시간은 18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일, 19일 정도 되면 아마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좀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나온 뉴스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을 써보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다 제약바이오가 좋다.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움직이는 종목은 로봇주들이 조금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AI 쪽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도 반짝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은 뭐 대표적인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제 급등하다가 빠졌는데 다음 주에는 다시 위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M&A 이슈가 남아있죠.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것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3만 4천 원대까지는 근데 이때 조정을 받고 아마 또 넘을지 아니면 이제 하락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PG 이것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라 기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품단들 이제 뭐 삼행THK 이것도 이제 급등하다 빠졌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디넥텍 아디넥텍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아디넥텍이 조금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디넥텍 여러분들 좀 잘 보는 전략을 써보자. 삼성전자의 그 로봇 초도를 납품을 했었다가 올해 이제 1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이 제품을 공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TPC, 이건 장안 종목이니까, 무리하게 따라붙지 말자. RS 오토, 이렇게 좀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션체어 관련된 기업이죠. 포센스, 이런 것들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형보다는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I 관련주들, 이제 뭐 인공지능, 엔비디아 퍼포먼스, 네오셈,
자리를 만들었어요. 여기 딱 튈 수 있는 자리죠.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이제 2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네오셈이 조금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AI는 뭐 셀바스 AI. AI는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가를 정해놓고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바스 AI는 18,000원, 18,500원 여기 타라면 이제 손절하는 19,000원대 손절하는 그런 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치면 많이 칠 수 있는데 떨어지면 많이 떨어져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데카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티지를 못하니까 이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티냐 못 티냐. 얘는 심지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도 이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을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미코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약간 좀 시간을 할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급등을 하지 아니면 추세를 급등을 해서 정배열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가면은 급락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티는 척 하더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밑으로 빠지는 과정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AI가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번도 강한 쇼티지가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AI 관련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대응을 다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이제 그나마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건 좀 버텨주고 있죠. 저기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거는 사람이 좀 나은 편이에요. 이런 건 장투한다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얘도 약간 조심해야 될 게 결국 27,000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더 밑으로 2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한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가만 이렇게 잘 잡고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고도비전은 좀 좋아 보이긴 하죠. 얘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뭐 하나마이크론 혹은 삼성전자 패키징 관련주. 그 다음에 주행을 빼먹은 YIK.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버티고 있죠. YIK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검사 장비 관련주잖아요. 삼성전자가 수율을 개선하려면 검사 장비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YIK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이제 삼성전자 HBM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반등을 세게 붙일지 이제 떨어질지 달려 있으니까요. 이건 좀 주목을 해보자. 삼성전자 한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 삼성전자, 조선 제약, 미국 그 바이오 전쟁에 의해서 미국 조선 전쟁까지 그래서 9,500원까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조정시 매수 괜찮을 것 같고 HD 현대조선해양 HD 현대인가요? HD 현대 뭐것도 나쁘지 않지만 저기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조선 관련주는 사실 이제 그 반사 수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건데, 조금 저는 이제 조선주는 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뭐, 친구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송 관련주는 이제 아이스 시스템을 좀 보는 전략을 써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S&T로 모티브 얘는 거래량 너무 작아가지고 얘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게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실리콘 응급제, 애경 케미칼 그죠? 얘도 이제 사실 변곡점 자리에 있어서 얘에서 급락을 하면 도망가야 되고요. 240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일진전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곡강령으로 가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큰 종목은 제주, 전자, 재료. 요거는 이제 바닥을 잘 잡았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니까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매수해도 괜찮은 국면. 그 다음에 기관들이 좀 많이 샀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일찍 연기가 나와서 생각이 딱 드는 건데,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 수천주, 재룡전기가 50% 이상 급등을 했잖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 재룡전기. 왜냐면 AI가 많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미국은 전기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많이 노후가 된 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제외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공 관련주, 요신, 데모, 그 다음에 HD, 현대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고 뭐 철도 관련주에서는 뭐 이제 그 DRTI 이것도 체크. 그 다음에 현대 이런 것들도 주목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제약바이오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좀 머리 뭐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다음 주 장은 당장보다 지지부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종목군들이라고 하실 때 반도체보다는 이제 그동안 쉬었던 로봇 관련주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조선 관련주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발 컨퍼런스에서 좋은 이슈가 나온다면 반도체가 급상승하고 나머지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에 한번 좀 잘 보시죠. 엔비디아 어떻게 좋은 이슈가 나오는지. 하지만 저는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대세 상승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좀 관심을 더 가지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